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풀카칩 수요를 책임지고 있는 헌법 이은영입니다. 여러분들 저도 요즘 여러분들 댓글 잘 보고 있고 하트 경쟁이 지금 붙었어요. 여러분들 많이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댓글도 보고 그러면서 제 영상도 저는 항상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구나, 막 이런 것들 많이 한다는 거를 예전에 몰랐는데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셔서 말 따라 손 따라 간다 해가지고 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니까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막 방해된다 그러면 제가 또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비상계획관 상반기 문제를 다뤄보려고 하고, 여러분들 저는 비상계획관 문제가 상당히 좀 까다롭지만 좋은 지문들이 많이 있어서 수업할 때나 기출 강의 할 때도 교재에 다 포함을 시키곤 하는데요. 이 비상계획관 상반기 문제 2번 헌법 개정 문제는 4가지 지문, 이건 사실 제가 1, 2, 3, 4로 했지만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옳은 거 고르기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러분들 한번 지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 개정은 항상 한 문제가 나오고 여러분들 이 만만한 주제인데도 오답률이 상당히 높죠. 1번이나 2번에 위치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많이 틀려요.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죠. 내용이 헌법 128조부터 130조까지 이 조문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판례 사항들이 있습니다. 요것도 쫙 섞여 있죠.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스스로 써볼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어 하나, 요건 하나, 숫자 하나, 정족수 하나 바꾸면 여러분들이 틀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그 함정이 좀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할 때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지문. 자, 헌법 전문의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개정에 관한 역사가 들어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출제 부분이네요. 헌법 전문은 이렇게 따옴표를 열었네요.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틀리면 안 되죠.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이거 우리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48712에 제정되고 9차인가요? 이거 많이 나왔던 거죠? 9차 아니고 8입니다. 그래서 48712 888이에요. 88 끝이 88 48712 8이다. 이거 질문 많이 해요. 왜 8차냐? 그렇죠. 그동안 재헌헌법부터 8차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개정하니까 이제 9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9차가 들어가면 안 돼요. 9차가 들어가면 이번이 10번째, 10번째가 됩니다. 그래서 8차에 걸쳐 개정되니 맞습니다. 질문 정말 많이 들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 틀렸고 나머지 걸쳐 개정된 헌법을 국회 의결 거쳐 국민투표 거쳐 개정한다. 국민투표를 통하여 개정하였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이 숫자가 틀렸어요. 자, X. 자, 2번째입니다. 1972년 개정 헌법이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쳤다. 이거 제가 헌정사 할 때 강조했던 겁니다.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헌법이 언제가 최초인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랬고, 그건 제가 한번 여기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헌법의 역사에서, 헌법의 헌정사에서 국민투표가 최초 도입된 게 언제인가요? 최초 도입. 자, 2가지죠.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는 몇 차? 2차입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 국민투표, 이건 몇 차다? 5차.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을 개정할 때 국민투표를 거친 거 요거 관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5차를 국민투표 관련해서는 외워야 되고 이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도입된 게 5차입니다. 그리고 헌법 개정을 국민투표를 통해 최초로 개정한 것 역시 5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7차 헌법이 아니고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쳐 개정된 헌법은 5차입니다. 이거 아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반드시 5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는 방법은 이겁니다. 중요 정책이 2차, 헌법 개정 국민투표가 5차니까 도입되고 이때 최초로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을 했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하나 더 있어요. 이거 2개 말고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러면 헌법 개정을 할 때 국회의결과 국민투표를 모두 거친 헌법은 몇 차, 몇 차냐? 이것도 출제가 됩니다. 이건 몇 차, 몇 차다? 6차와 9차다. 6차 개정헌법을 할 때 국회의결 국민투표, 9차 헌법도 국회의결 국민투표, 그렇죠? 9차 헌법. 그러므로 이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 5, 5차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 최초로 했고 제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완전체, 2가지를 다 한 완전체는 6차, 9차다. 그래서 2, 5, 6, 9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숫자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도 좋은 질문입니다. 자, 3번째. 이건 우리 경찰 지문에도 나왔죠. 헌법 128조부터 130조의 일반 법률과는 다른 엄격한 헌법 개정 절차, 이걸 경성헌법이라고 하고 여기에는 헌법 개정 절차의 대상을 단지 헌법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뭐도 관습헌법도 뭐에 포함된다? 여기에 헌법에 포함된다. 어때요? 요거는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맞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수도인 점 관습헌법으로 인정됐고 그걸 바꾸려면 법이 아니라 헌법이므로 헌법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관습헌법을 바꾸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는 국민적 합의 상실 2가지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울이 수도가 아니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죠? 이 부분은 상실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법 개정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3번 맞는 질문. 자, 4번 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 그렇죠? 국회 의결. 우리 이거 숫자 외운 거 30일. 국회 의결은 60일이지만 국민투표는 30일 이내. 이거 맞나 보다 라고 하면서 대통령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우리 뒷부분 정족수 많이 보잖아요.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 근데 이거 출제가 어떻게 되죠? 항상 과반수 투표가 아니라 그냥 과반수 찬성 이렇게 나와버리잖아요.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 약 4분의 1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그냥 과반수 찬성 이렇게 나오면 틀린 지문이죠. 근데 이건 맞게 썼네요.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수 찬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뭐가 틀렸어? 요게 틀렸어. 이건 지금 처음 나왔어요. 여기에 헌법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 선거권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뭐로 바꿨다? 대통령 선거권자라고 해서 틀렸습니다. 왜? 이거 정확하게 따옴표 열었잖아요. 헌법은 따옴표 닫고 뭐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요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권자가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권자여서 역시 이게 틀린 질문입니다. 정답은 3번 이거 하나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 여기에선 박스형, 보기형으로 소거해서 풀 수 있게 나왔지만 개수형으로 나왔었다고 생각하시면 틀리기 아주 좋았겠죠? 대부분 4번에서 오류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조문 그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 한번
그 조문을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처럼 실제로 써볼 수 있어야 돼요. 자, 발의입니다. 누가 발의할 수 있죠? 대통령. 정부인가요? 아닙니다. 정부의 동의, 국민의 심의, 국민의 심의는 거쳐야죠. 대통령 단독으로 또는 국회에 제적의원 몇 명? 과반수. 지금 현재 300명이니까 과반수는 몇 명이다? 151명이다. 변시에서 숫자로 물어본 적도 있었죠. 이렇게 됐고 발의. 발의되면 뭐예요? 공고해야 됩니다. 누가 하죠? 누가.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한 사안은 국회의장, 국회 이런 데 사는 게 아니라 공고를 대통령이 합니다. 이게 중요하고 얼마 이상의 기간? 20일이죠. 20일 이상 기간 공고한다. 주체가 대통령인 거 그리고 기간이 20일 이상인 거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국회 의결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써볼 수 있어야 돼요. 국회 의결. 국회 의결의 기산점이 많이 나왔죠. 언제? 공고를 했으니까 공고를 물려받아서 공고 기간 만료인가요? 아니죠. 이게 공고된 날로부터죠. 며칠? 20일, 그 다음에 60일. 국회의 의결은 60일 이내에 의결을 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그래서 요거가 제일 많이 나오죠.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렇게 되겠어요. 공고된 날로부터. 우리 시험에서도 공고 기간 만료일이라고 해가지고 혹은 발의 뭐 이런 거 다 틀리고 공고된 날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된다. 자, 국회가 의결을 거쳤으면 이렇게 됐고 의결을 하고 정족수가 필요하죠. 이번에 국회 과반수로는 안 되고 이렇게 중요한 문제니까 무슨 찬성?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그래서 200명 이상의 의석을 가지려고 날린 겁니다. 3분의 2 이상. 그래서 200명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제적의원 3분의 2다. 이 부분은 잘 바꿔내지 않죠? 자, 네 번째. 이번에는 국민투표입니다. 국민투표는 기산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국회가 의결하고 의결한 때로부터 며칠? 기간이 중요하죠? 30일. 그리고 정족수. 이번에 새로 나온 국회의원 선거권자. 이게 새로 나왔죠? 여기에 뭐 과반수, 투표, 그리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입니다.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선거권자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수 찬성이다. 대대적으로 과반수 투표고 과반수 찬성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 이 부분을 출제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투표까지 끝났다면 누가? 공포하죠. 사후 공포를 하고 누가 하냐? 대통령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대통령이 공포할 때 확정이 아니죠. 확정은 국민투표로 확정된다. 한번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국민투표 및 확정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발의 대통령과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공고는
대통령이 한다 많이 나왔고 국회 아닙니다.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된 날 정말 많이 나왔고 이때로부터 60일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국민투표는 국회 의결한 날로부터 조금 짧죠. 30일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 공포는 대통령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민투표는 어때요? 투표 결과에 이의가 있는 투표인 10만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얼마죠? 2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죠. 거기까지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 지문 이렇게 4개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개수형으로 나왔을 때 맞출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이 주제는 틀리지 않습니다. 주의하시면서 판례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헌법 조문이 출제됐을 때 항상 이렇게 함정을 팝니다. 처음 판 함정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 이제 함정을 알면 체크할 수 있죠.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풀카칩은 비상객관 문제로 한번 풀어봤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한 주 열심히 공부하시고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